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해웅입니다. 오늘부터 두 차시 정도 걸쳐서는 사례별로 알아보는 프로세스 텔링, 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유형별 재무 목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고객의 유형별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담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효율적인 고객의 유형별 상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참 다양한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고객과 같이 호흡하면서 백지에 써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대 신혼부부인데요. 나이는 30세, 27세, 배우자가 27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출생한 지 한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부부의 걱정거리는 물론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대한 걱정이 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교육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소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보험이나 아니면 펀드, 예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짜져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가 준비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거든요. 물론 소득이 좀 한정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 FP들이 도와줘야 될 상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많이 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L자형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L자형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담을 요청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30세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27세, 그리고 자녀는 아직까지 출생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이 고객이 요청한 거는 첫 번째가 전세 자금을 포함한 집에 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비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세 가지 정도를 문의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이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바로 금융상품과 연결시켜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고객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은퇴,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55세에서 60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연금 상품이나 은퇴에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의 상품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고객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주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5세에서 60세 정도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 금융상품을 단기, 중기, 장기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금을 투자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라는 것을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가 일방적으로 20년 납, 30년 납을 하시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이 가능한 저축 기간 동안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지금 당장 물어본 것이 첫 번째는 교육자금과 두 번째는 전세자금, 주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였는데 고객분들의 인생을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 고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경제적으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의 삶을 사시면 고객님은 잘 사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삶이 있고요. 300만 원짜리 삶이 있는데 고객님이라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좀 더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500만 원짜리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과연 그러면 퇴직하시는 이 시점에 500만 원짜리 삶을 사시겠다 하시면은 과연 얼마의 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500만 원씩 매월 2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총 12억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이고요. 20년이면 12억 정도죠. 보통의 고객들이 이 12억 정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대응을 해야 될 말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12억이란 자금 자체를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추정되는 연금 수령액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기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마련될 수 있는 은퇴자금,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이 부부들이 집을 마련한다면 부동산을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일부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로 인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노후 자산들이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차감하면 실제적으로 이 부부들이 준비해야 될 금액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억이란 자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걸 현실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현재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내려와서 과연 그러면 이런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지금 30대 부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러스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 수입원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살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형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측면이 이렇게 접근해 준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과연 이 노후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고객들이 원했던 거는 전세자금이었습니다. 그죠? 전세자금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한 1억 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자녀가 이제 출생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전세라는 거는 보통 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전세자금이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전세자금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서 전세자금 올려드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한 20%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 아니면 10% 정도 전세자금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단기 자금으로는 10%, 20%, 1억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 2년 지나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의 전세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2,000만 원을 2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만들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각각 저축하면 될 텐데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자, 2년에 각 1년에 500만 원씩이라면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될 테고 이런 단기적인 저축에 있어서는 사실 수익률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상 원금의 측면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이 한정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단기 자금, 즉
주택 전세 자금을 올려주는 거를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에 예적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원금만 중요시한다면 단기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도 권유해 볼 만한데,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른 부분이 시장 변동에 따라서 좀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반드시 써야 될 자금이라고 하면 오히려 안정성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의 예적금 같은 상품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을, 금리를 조금 더 보겠다고 하면은 저축은행 같은 곳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단순히 그냥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만 운영하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후라는 부분과 자녀의 교육비라는 부분이 해결할 수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자녀가 이제 1살이기 때문에 최소 큰 돈이 들어가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향후 19년 정도가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되죠. 자, 19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아버지, 즉 지금 현재 가장의 나이는 49세가 될 거고요. 엄마의 나이는 19년이니까 46세 정도 되겠습니다. 40대 이제 중반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자녀의 교육비가 사실은 연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0만 원씩 한 4년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되는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 한 4천만 원 정도의 교육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280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280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전세자금 상향자금으로 40에서 50만 원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생활을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이 상품과 장기간 필요한 자금을 같이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신혼부부에게는 그나마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간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충분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비과세 효과고 두 번째가 장기 투자에서 올 수 있는 복리 효과.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는 이런 제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퇴직 시점까지 한 20년에서 25년 기간 동안 장기간 준비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저수지 통장을 하나 마련하고요. 거기에서 단기간 필요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축할 수 있는 단기 상품들, 단기 저축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간 필요한 자금들도 준비해 나가면서 일부 단기간 필요한 자금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간 필요한 단기간 필요한 자금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유동성적인 측면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언제 쓰더라도 내가 큰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쓰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성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나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장기간 운영하는 상품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이 공격적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 성향이 강한 주식형 펀드 편입 비율이 높은 변액 유니버셜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겠고요. 조금 안정성을 원하는 고객들이다 하는 경우에는 변액 연금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중요한 것은 단기간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적인 측면 아니라 플러스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금을 쓰기가 조금 껄끄러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고객들에 권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교육비가 가는 부분도 사실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노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봤을 때 12억에서 각각 준비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부동산으로 해결을 일부 한다 그래도 최소한 50% 정도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만약에 저축한다 그러면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고객이 이 자금을 다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이 저수지 통장이라는 개념을 돈 불리는 계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것을 돈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고객이 돈을 쓰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입하는 것들은 돈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총체적으로 돈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에 따라서 향후에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원했던 것은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가 전세자금, 주택에 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자,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액 상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지고 계셨었어요. 변액 상품을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납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세 구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각자가 세 구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각각의 계좌에서 각각 비용이 따로 나가니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 계좌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덜 차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만 그냥 준비하시지 말고 자녀 교육비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즉 그래서 저수지 통장과 같이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얹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서 비과세 효과와 복리 효과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정도의 규모의 상품으로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요. 30대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멀게 보여지는 미래의 노후라든지 자녀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퇴직 후에 내가 발생하게 될 사업자금 이런 것들이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준비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등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아주 천천히 등산을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되실 때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 FP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